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셔서 지금 이제 한남동 관저에 계시는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요. 석방 되자마자 그날 저녁을 누구랑 먹었는지 그 다음 날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지 또 관저로 누가 찾아왔는지 시간대별로 식사 끼니별로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정진석 뭐 비서실장, 그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그다음에 홍철호 이 정무비서관을 비롯한 수석들 8명, 게다가 뭐 안보실의 1차장, 2차장, 3차장 해서 총 15명이 또 점심때 떡만둣국을 먹었다라는 메뉴까지 이제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뭐 만둣국 정치를 시작했다. 아니 석방된 바로 그 이튿날 아침부터 관저 정치란 단어가 여기저기 네. 거의 신문 한 군데가 아니고 거의 네. 내가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신문에서 관저 정치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그 나와서 이 52일간이나 네. 그 이 자유를 빼앗기고 그 자유를 취임사에서 45번 외쳤습니까? 네. 그렇게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밀든 프리덤을 제일 열심히 읽었다는 그분이 네. 그 안에서 진짜 아무런 선택할 자유 없이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 밖에 나오면 오늘 만둣국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 고민이 되죠. 김치찌개. 예, 선택은 어느 것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죠. 네. 첫 식사는 김치찌개, 그 다음이 그리고, 만둣국이. 예. 그리고 나는 그 지금 나는 이번에 뭘 하나 느끼는가 하면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네. 큰 것만 윤 대통령이 결심할 것만 결심을 하고 네. 갑자기 집에서 네. 그냥 개 데리고 아. 오시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 그리고 오늘 정원에서 걷는 사진까지 찍힌 신문도 네. 있어요. 네. 예, 거의 중앙일보였습니까? 근데 중앙일보였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하고 정문이나 산책하고 네. 해라. 뭐 이왕 그 청와대를 떠나서 한남동으로 갔으니까 난 참 그 결정부터 단추를 잘못 채운 거예요. 뭐 어떻든 세월이 지났으니 그런까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관저를 예. 한남동으로 간 것부터가 이번에 총리 앞으로 총리가 복귀를 하면 네. 총리하고 이 장관들에게 다 맡겨놓아도 나는 앞으로 잘 돌아갈 거다. 그리고 큰 네. 것만 결정을 해라. 이 외교 부분 같은 거, 예, 가령 뭐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갖고 왜 우리 반도체 돈 준다 해놓고 안 줍니까? 이런 거 한마디씩 하고 보조금 줘라. 예. 내놔라. 왜 그리고 우리 자꾸 괴롭혀요? 대한민국이 왜 분단이 됐습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속아서 끔쫙 끈 거잖아요. 네. 그 한마디씩 해서 트럼프는 역사 공부 안 했을 테니까 끔찍끔찍 놀랄 거 아니냐. 러시아는 북한한테 지금 핵 잠수함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이견이 기술 없냐? 갖고 있는데도 왜 배도 못 만들게 하느냐. 우리가 언제 뭐 기술 달라고 그러느냐. 우리 기술 달라고 이제 갖고 돈을 있는데 달라고 그러냐? 우리가 만들겠다는데. 왜 못 만들게 하느냐. 예. 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야 우리가 하면 잘하겠다. 내가 신훈식 그 전 장관을 잘 아는데. 네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예. 예. 동갑이에요 우리하고. 예. 네. 그 그래요? 박지만 예. 회장하고 같이 다들 그렇구나. 같은 그렇구나. 오팔 개들입니다. 예. 아마 우리 김광일 공이 보기에 이 박지만이가 꼭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이 벗신 모양이네요. 아니요 그 박지만 그 당시에 나는 그 같이 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이 참 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난 아주 옛날에 그 네. 이철 의원하고 박지만 그 회장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대구에 저렇게 있으면 좀 가서 오누이가 참 얘기하는 담소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자들 앞에 하면 연출라도 한번 해라. 뭐 기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주 방문할지도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오늘 참 말이 천방지축으로 나가는데 자 오늘 새로운 뉴스를 하나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로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 55, 탄핵 반대 43. 그러니까 5대 4 정도가 아니라 55대 45
이 구도로 지금 팽팽하게 탄핵 찬반이 맞서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리얼미터가 ARS이고 네. 사실은 이 ARS가 진보 좌파 특히 청년 쪽에 네. 많이 좀 이게 그 응하니까 네. 응답률이 높으니까 네. 예.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봤을 때 리얼미터는 좀 저쪽 편이다 하는 게 많았거든요. 진보 네. 좌파에 좀 유리한 그 이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갤럽 여론조사 같이 이 전화 면접 조사 네. 그리고 MBS 지표조사도 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합니다. 예. 에브리 퍼블릭 뭐 캐시터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네. 하는데 이 리얼미터를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네. 해온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는데 드디어 55대 45 구도로 올라왔다 이 말은 네. 뭔가 하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지 그 문제에 있어서 의심을 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거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대마고경이 완전히 성공을 한 경우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광화문 일대 끌고 다니면서 참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뭐 이재명 대표는 연설을 할 때 예. 박정희 유해 옆으로 묻어버리자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연설을 할 때. 그런데 그때는 박 대통령의 지위가 10%까지 툭 떨어져 가지고 그게 탄핵 결정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아마 도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 비상계엄이 뭐냐 요새 대명천지에 네. 내가 제일 첫 마디로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솔직히 알코올 침해 아니냐는 걸로 의심을 할 정도였다. 이런 아주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네. 심한 말 맞네요. 그렇게 네. 생각 비판적이었는데 그 정도를 알코올 침해라고 한다면 전 변호사님이나 저도 약간은 알코올 치맥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험소리에서. 그런데 네. 그 내가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국민들 시청자들을 달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네. 사실은요. 예. 사실은 그걸 내란죄로 딱 의유를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전 변호사님께서 의율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냥 쓱 지나갈 이렇게 한 번씩 쓰시는데요. 법의 근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의율 맞죠? 예. 그 법조인 용어를 그렇게 그냥 쓱쓱 쓰시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사실은 그 뭐 일본에서부터 그 많이 쓴 용어를 일본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용어입니다. 네. 그 의율을 한다는 말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런 뜻이죠. 예. 우리가 대명률에 의율하여 네. 그 의동을 예. 음. 처형을 결정한 네. 그 의전 승종 앞에 의전 회의 때 6명이 앉아가지고 그 중에 2명은 의동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들 살라고 의동을 처형해야 된다 막 이러고 우리 전 변호사님은 정사면 정사, 예. 야사면 야사, 그 양쪽을 다 통달하셔. 교살이 좋습니다. 목 잘라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 교살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옵니다. 네, 막 네, 이럴 때 네. 임금이 한마디예요. 그 대명률에 의율하면 어떻게 되는고 이러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유란 말이 나오니까 그 일본에서 만든 용어는 아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정말 이 질문은 하고 또 해도 또 궁금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걸 애둘러서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전원책 변호사 오셨으니까 직판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핵 결정됐어. 8대 0이야. 이제 이게 한쪽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아니야 5대 3이야. 아직 그건 전혀 흔들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표결도 하기 전에 이건 각하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내부 경론이 있어가지고 이건 각하 쪽으로 가는 쪽으로 됐다고 나는 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입니까? 이 갈증에 원래 궁금한 거 있으면 500원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갈증이 주면 500원 주세요. 네, 500원 받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첩보망을 많이 가동을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첩보 하나 말씀해 예, 주셔가지고 예, 그게 화제가 됐어요. 예, 저도 첩보망을 많이 가동을 하는데 네. 지금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큰 줄거리 2개 잡고 마지막 세부적인 걸 이제 문자 그대로 평의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씩 이그 논의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론까지도 벌이고 뭐 경론도 벌인다 이건데. 네. 그 뭐 5가지인가 그 예. 쟁점이 있잖아요. 예, 네. 처음에 이제 각하 의견을 보였던 분은 뭐 자기 그 견해는 그런데 일단 그 나머지 쟁점 정리해 가는 거는 자기는 동참을 한다. 네. 그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지금 내가 받은 첩보는 그렇습니다. 내가 세 군데 거의 이틀이 멀다고 내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데 네. 이게 뭐 정확할지는 정확 안 할 가능성도 많죠. 왜 그러면 헌법연구관들 이게 사이 내일 입 조심해 그 네, 난리가 네. 났던 모양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평양의 헌법재판관들끼리도 우리가 전부 다 쉬합시다. 집에 가서 가족 얘기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다들 입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5대 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마 얘기가 다시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마은영 예.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 뜨거라 그 윤 대통령 이제 측 변호사들이 네. 다 이제 회의를 몇 차례 하고 그쪽에도 라인들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변론 재개를 예, 신청하는 게 예.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지금 현재 시기로. 지금 이거 잘못하다가 변론 재개하다가 혹 때리다가 문자를 혹 붙이게 된다. 그 붙이는 혹은 마은혁 임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더 산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쟁점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번 주 안에 선고는 이제 물 건너갔고. 네. 다음 그러니까 거는 목요일 날 선고가 감사원장이 있고 예. 금요일 날 할 수도 있잖아요. 연달아는 예, 예. 안 합니까? 뭐 연달아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대통령 탄핵 재판에 관한 선고인데 음. 그 앞에 최소한 2, 3일 태우면 줘야죠. 그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 예. 확실시 된다. 근데 다음 주에도 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어쩌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끼리 격론을 부리다가 지들이 변론 제기하겠다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를 넘어가면 다음 주도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그게 나오게 이제 돼요. 그게 3월 26일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3월 21일입니다. 네, 3월 21일인데 맞습니다. 3월 21일 선고가 안 되면 3월 26일 날 예, 먼저 그 나오는데 목요일입니다 그때가. 이거는요. 아니면 수요일이구나. 3월 26일 날 그 선고가 되는 것은 아마 이재명 그 본인이 먼저 잘 알 겁니다. 자기에게 이것이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하.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김인섭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브로커 했다 이래가 알선 수재죄. 네. 그 알선 수재한 그 범행의 내용 속에 보면 그 성남시에 청탁을 해서 그 백현동 토지 용도를 자인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내당해서 상향을 시켰다 네. 하는 말이 명백히 적혀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그동안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가 판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예. 너무나 뚜렷한 예, 스모킹 건이 남아 그래서 있으니 검찰이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 이래서 기소를 했고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다 이 증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억이 예. 안 난다. 이건 뭐 이 생각의 영역이니까 뭐. 근데 말로 그것도 나는 네. 그 다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그것도? 봅니다. 그 외국은 이번에 네. 검찰 쪽에서 그 김문기 동생일 거예요. 네. 예, 증거를 썼거든요. 네. 외국 가면 자기 형이 시장으로부터 통화를 하고 와서 방문 닫고 안에서 전화를 따로 하고 지금 몇 차례 있었다. 김문기 차장 그때 이미 조사받고 있었을 예. 때예요. 예.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죠.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인지 문제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유죄까지 되면 오히려 거기 형량이 더 올라갈 중한 가능성이 형량이 많다는 예. 정말 집행유예 없는 무슨 형을 받게 된다면 아닌 말로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요, 법정 구속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3월 26일 자 대통령도 52일 살았으니 예. 당신도 52일 일단 들어가라. 내가 오늘 아침 내 유튜브에 얘기할게요. 유튜브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3월 26일 이게 몰아칠 이게 폭풍 예. 여기에 대해서 윤통은 그때까지 돌아올 수 있느냐? 음. 윤통 돌아오다니.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때까지 기각 결정을 해주거나 각하 결정을 돌아오다 예. 이 복귀가 저 예. 한남동이 아니라 용산 예. 대통령실로. 예. 예. 돌아올 수 있느냐? 네네. 내가 그걸 제목으로 뽑았어요. 음. 나는 왜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있었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 지들 8명이 논의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곽종문이 정은 홍장훈의 메모 네. 이 2개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논쟁을 해도 결론을 못 낼 겁니다. 거기다가 이 연관된 사람들이 정원들이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가 메모를 해서 그 봐도 네. 이거는 너무 이거는 오락가락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우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그 원칙을 문영배가 너무 많이 어겼어요. 너무 많이 우리 평의에서 다 결정했습니다. 그거 네. 일방적으로 우리 재판관들이 예.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고. 예. 그게 준용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자면요. 문영배는 죽으면 관 속에 꼭 초식에 넣고 가요. 초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인데 네. 오늘 전원책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3월 하순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법정 구속되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안양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들어앉아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건 뭐 아주 일부겠죠. 그런데 어떻든 나는 이재명 대표는 들으면서 수하겠지만 본인도 할 만큼 했잖아요. 문자 그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할 만큼 했다. 예,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문자 그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권력에 대한 예. 그 야망을 불태울 예. 때까지 불태웠다. 여한이 없을 예. 것이다 본인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네. 그리고 선한 FC 후원금 사건 네. 이런 사건들이 다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예, 거기다가 대장동에 연관된 배임죄 이것도 무기징역이에요. 네. 백현동 또한 무기징역입니다. 어. 예, 이러니까 무기징역형이 4개 5개 뭐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앞으로 백인동 더하기 대장동 더하기 위례신도시 더하기 성남 FC 후원금 대해놨잖아요. 네. 이게 빨리 선고를 해야 되니까 다시 분리를 한다면 이제 형이 마구마구 선고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무기징역, 저기는 징역 15년, 저기는 뭐 징역 2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고가 되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그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적으로 딱 나오는 순간 나머지 재판들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줄을 이어서 선고가 나열질 가능성이 있다. 끝나는 것인데 내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대한민국 검찰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대장동 사건 네. 아직도 저수지 못 찾아내잖아요. 돈이 1조 적어도 한 3천억이 움직인 돈인데 네. 그 돈이 어디에 잠겨 있는지 그 수지를 왜 못 찾아요.
저수지 찾으면 진짜 이 대장동 뒤에서 총 지휘를 한 컨덕터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돈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나는 3등분 되지 않았을까? 마샬 군도 어디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가 있습니까? 3등분 돼서 어딘가 흩어지. 3등분 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누구 어디입니까? 3등분이. 한쪽은 뭐 김만배. 예. 예, 신물을 총 네, 책임진 네. 그 김만배. 네. 그리고 일부는 또 정치권도 개입돼 있을 거고. 뭐 한쪽은 L, 한쪽은 P, 뭐 이렇게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정말 뼈를 울리는 기가 막힌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몸이 지금 어디 부상을 좀 당하셔서요. 손이 막 붓고 이런 중에도 저희 오늘 함께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손 다치면 네. 그 저는 뭐 면도를 못하는 거 이런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쪽 손 다치면 참 불편한 게 글을 못 써요. 글 못 쓰고. 타이핑 하는데 안 그래도 이게 내가 손가락을 풀로 못 쓰거든요. 보통 2개 아니면 3개를 쓰는데도 어느 누구보다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치는데 여기 아프니까 이게 안 돼. 그거 이제 좀 받아서 대신 써줄 수 있는 누구 도움을 좀 아니, 받으실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네. AI 노트북이 나온답니다. 내가 쭉 말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구술을 하면 네. 맞춤법까지 딱 맞추고 교정까지 해서 네. 그리고 사투리를 그대로 적어줘 딱 이렇게 하면 네 반문나 이러면 그대로 반문나 이렇게 쳐주는 그런 노트북이 나온대요. 알겠습니다. 자 그냥-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는 클로징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근데 오, 병원에 얼른 가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500원 잊지 말고 500원. 네. 자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 전국 그동안 12월, 1월, 2월, 이제 3월 오늘이 3월 11일 이제 중순을 숨가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러한 일들이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의 시작과 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대한민국 국가원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그 결말이 어떻게 지어지고 그것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앞서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그분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언제 나올지 이제 그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그 소추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게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그 뒤에 나올 수도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완연한 봄이 오면 다음 주 초에 약간 또 꽃샘추위가 온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매화꽃 소식이 남쪽에서 지금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전 계절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시엔 김광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시엔 김광일은 더 산삼과 함께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산삼 같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2년) 출시해 500만 병을 판매한 공전의 히트작 매일 하루 한 병 야생 산양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으로 활기찬 일상을 시작해보세요. 앰플병 한 병에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태백산맥 기운으로 자라난 야생 산양산삼 더 산삼. 강원도 700고지 야생산에서 10만이의 정성으로 한 뿌리 한 뿌리를 캐낸 후 첨단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해 과학화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